이제 면책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연락 두절이 되었죠. 그냥 막막했죠. 진짜 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과도한 백태클로 인해서 무릎 십자인대를 다친 한 피해자분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을 해두었고 사고 당일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접수를 해주었는데요. 피해자분은 보험 접수를 받았지만 주변에서 축구 경기 중 상대방 선수에 의한 파울은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전문가를 알아보고 선임을 하셨습니다. 믿었던 전문가를 통해 보상 업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를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파울로 보이고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면책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믿어왔는데 앞으로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는 억장이 무너진 마음이었죠. 그 직후 저희를 만났고요.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몇 개월의 업무 진행으로 결국 피해자분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보상을 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분이 협조해주신 보상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서류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축구를 이제 워낙 좋아해서 시합 도중에 상대방의 거친 파울로 인해서 제가 불의의 사고를 처음에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심정은 진짜 후회를 엄청 많이 했죠. 수비수를 모셨고 공격수가 뒤에서 거칠게 파울이 들어왔고 백태클 들어와가지고 넘어지면서 전방 십자인대도 파열됐고 후방 십자인대도 약간 손상이 좀 생겼고, 그래서 좀 수술도 하시고. 네. 지금도 축구 하시나요? 지금 못합니다. 그러시죠. 네. 근데 그때 그렇게 가해 행위를 했던 상대 선수가 그래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접수해줘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글들을 보고 저도 처음에는 엄청 알아보고 이게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근데 그때 전문가를 선임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 일단 엄청 자신있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면책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그냥 이제 연락 두절이 되었죠.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인터넷 글 올라온 거는 뭐지 하고 이제 제가 또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그쵸. 업무 맡긴 데가 면책되고 보상은 받을 길이 없다고 딱 듣는 순간 심정이 어떠셨어요? 정말 그냥 막막했죠. 진짜 막막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업무 진행했는데 보험사로부터 면책받으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또 계속 이렇게 알아볼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니 저랑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서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저희를 만났죠. 그렇죠.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생각은 어떠셨어요? 사실 좀 면책을 통보받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조금이라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선뜻 받기도 어려운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상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마음 편하게 먹고는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냥 좀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 처음부터 그 면책 사유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됐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그런. 사실 지금은 그래도 상황이 잘 되긴 했지만 그 중간까지는 정말 엄청 고통스럽긴 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나름 짧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좀 확신이 들으셨어요? 저희 업무를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일단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이 심적으로 진정이 되게끔, 그리고 가능성을 좀 항상 열어두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려고 하시는 게 너무 보여서 이제는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엄청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안심도 되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약간 억울한 마음. 저는 이제 다쳐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 보험사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면책 통보를 해버리고 딱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저희한테 업무를 맡겨주셔서 두 번째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좋았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만족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는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의도적으로 뭐 또는 과격한 플레이를 해서 보상받는다는 게 경험해 보시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축구라는 스포츠가 몸싸움이 허용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다치는 걸 어느 정도 감수를 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것도 이제 들어가고 그런 거 봤을 때 일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 방향으로 계속 알아봐 주시고 저를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제 편에 서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생각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뿌듯하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의 법률 자문 내용을 보시면요, 해당 사고는 정황상 과도한 파울로 볼 수 없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사의 면책 통보를 뒤집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짚어가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측의 사고 진술 내용이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과 일치한지 주의 깊게 검토했고요. 필요한 경위서가 있다면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측의 법률 자문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들도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험사 측의 법률 자문이 무조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결국 보험사와 다툼 끝에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태클을 과도한 규칙 위반으로 보아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술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무릎의 불안정성은 잔존할 수 있죠. 이에 대하여 객관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방동력 약 6mm, 후방동력 약 4.4mm의 불안정성이 잔존했고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상 노동능력 상실률 29%에 해당하고 보험약관상 뚜렷한 장애로 지급률 10%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손해액에 대해서도 쟁점이 있었지만 저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피해자는 본인의 부상과 후유장애에 대한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수술비, 향후 남은 장애에 따른 일시 수익액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축구 배상 책임 사고는 배상 책임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 내용도 정확해야 하고 가해자를 포함한 객관적 진술과 보험사 측에서 인정할 만한 요소들이 존재해야 하죠. 그러지 않을 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축구 배상 책임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고 초기 문답서 작성과 관련해서 잘 대처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최초에 피해자가 업무를 맡긴 전문가도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면책 통보만 받고 아무것도 못한 말뿐인 비전문가였던 것이죠. 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비슷한 처리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축구 배상 책임 인터뷰 후기와 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다친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